그런 재학생들이 올린 글이 있었어요. 그걸 읽어봤는데 처음에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독설이 굉장히 강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편입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편입의 소희쌤입니다. 네, 혹시 아직도 재수랑 편입 중에서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만나볼 합격자는 재수에서는 쓴맛을 맛봤지만 편입으로 합격을 거머쥐게 된 친구라고 합니다. 네, 왜 삼수 도전이 아니라 편입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합격자와 같이 편입의 장점에는 무엇이 있고 왜 편입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함께 만나보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리학과에 학사 편입으로 합격한 21학번 고준혁이라고 합니다. 네, 항공대에 합격하셨다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혹시 학교 생활 한지 지금 한 달 정도 됐나요? 네, 학교 생활은 어때요? 너무 좋고요. 학교가 원하는 학교를 가다 보니까 자신감이 너무 넘쳐서 요즘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행복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공대 외에는 어디 학교 넣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총 16군데를 넣었던 기억이 있는데 인서울 학교에서 스카이를 제외한 모든 학교를 겹치지 않는 선에서 다 지원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항공대 말고 붙은 학교들은 어디 있었는지 기억나나요? 네, 저는 총 5관왕을 했는데요. 한국항공대학교, 숭실대학교, 명지대학교, 가천대학교, 경기대학교 이렇게 5군데를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항공대를 굳이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학교를 그럼 학과보다 좀 더 우선시했던 건가요? 그런 점도 있고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공항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특히 저가 붙은 항공교통물리학부는 나중에 공항에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학교를 많이 고민했는데 결국은 항공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사실 편입은 제가 수능을 총 2번 봤는데 마지막 수능을 채점을 하고 그 순간 편입을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재수나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딱 시험 채점하고 나서 바로 편입으로 결심을 한 이유는 뭐예요? 총 2번의 수능을 봤는데 저는 수능이랑 잘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수능 과목 중에 제가 영어가 그나마 잘하는 건 아니지만 재미를 느끼고 있었어가지고 영어만 볼 수 있는 시험인 편입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편입을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학을 아예 안 가시고 학은제로 학사까지 준비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수능 재수를 마치고 성적 맞춰서 경기도에 있는 작은 국립대에 입학을 했는데요. 거기서 1학년을 다니고 군대에 갔다가 군대에서 이제 편입을 결심하는 계기가 생겨가지고 전역을 하자마자 바로 자퇴는 하지 않고 학은제를 병행하면서 이제 계속 하다가 나중에 자격증과 독학사를 완벽하게 따서 그때 이제 자퇴를 하고 학점은행제를 마무리하고 학사 편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전접대 학점이랑 학은제까지 해서 학사로 지원을 하게 된 네, 거죠? 맞아요. 그러면 현강으로 공부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어느 학원으로 선택을 했나요? 학원 선택 전에 서치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그 서치를 하다가 마음에 드신 교수님이 출강하는 학원 중에 집에서 가장 가까운 노량진 지점을 선택해서 거기로 현강을 1월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교수님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뭐예요? 사실 그 교수님은 처음에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독설이 굉장히 강하시고, 조금 제스처나 이런 게 굉장히 크셔가지고, 편입을 하게 된다면 저 교수님은 가장 먼저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똑같은 영상을 보니까 다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와닿아가지고, 저 교수님을 한번 믿고 1년을 바쳐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준비 기간이 1년이셨던 거예요? 사실 학원은 1년 정도 다녔는데 전역을 제가 9월에 했거든요. 그 9월 동안 12월이 지나기 전까지 학은제는 계속해서 준비를 하면서 학점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학은제를 미리 만들어 놓고 1년 동안 시험 공부를 하신 네, 거죠? 맞아요.
그럼 공부하시면서 하루 패턴이나 아니면 공부 시간 계획 같은 건 어떻게 됐었어요? 새벽반을 다니고 있어서 가지고 7시 반에 수업이 시작해서 7시 반까지 학원을 가고 10시나 11시가 되면 수업이 끝나서 바로 점심을 먹고 12시부터 저녁 8시, 9시까지 계속 자습실에서 자습을 하고 집에 귀가를 한 뒤 1시간 동안 이제 제가 운동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운동 1시간 동안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그렇게 취침을 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점심만 먹고 저녁은 안 먹은 거예요. 네, 저녁은 안 먹었습니다. 공부하느라 바빠서? 사실 제가 다녔던 지점이 주변에 밥 먹을 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고민하기도 좀 스트레스고 저녁을 먹으러 또 메뉴를 정한다는 게 또 스트레스여가지고 그냥 편의점에서 초콜릿 작은 거 사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대충 때우고 집에 가가지고 운동하면서 프로틴 먹었습니다. 그럼 주말에도 나와서 매일 공부하는 거예요? 네, 저는 주말은 사실 학원에서 자습은 안 했고요. 그냥 동네에 있는 스터디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자습을 했고요.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교회를 다녀서 아침 일찍 위클리 테스트나 먼슬리 테스트를 보고 교회를 가서 이제 종교 활동을 하고 다시 자습실로 가서 자습을 하고 이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그럼 항공대에 지금 다니고 네. 있잖아요. 지금까지 다니면서 편입생 차별이나 그런 거 느낀 적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없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재학생들처럼 신입생의 과정을 밟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어쩔 수 없이 신입생을 밟았던 재학생들과 편입생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차별과 구별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날 차별하네? 라고 생각을 하면 차별이 되는 것 같고, 하지만 그게 어쩔 수 없는 구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그렇게 차별이라고 안 느껴져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학교 게시물에 올라온 글이 있는데 편입생들 진짜 대단하다고 라는 그런 재학생들이 올린 글이 있었어요. 그걸 읽어봤는데 이제 저희 학교도 물론 시험이 어렵지만 편입 영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재학생들도 다 알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합격을 하고 편입을 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 다들 존중해주고 대단하다고 오히려 먼저 다가와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뭐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학교 다니면서 3학년 과정부터 시작을 하는 네. 거잖아요. 그럼 되게 힘든 일 같은 거 없어요? 저도 3학년이랑 2학년 수업을 동시에 병행을 하다 보니까 3학년 수업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힘든데 이게 학교 측에서도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편입생들 대상으로 뭐 멘토 멘티라던가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히려 편입생들이 정말 편입을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 자신감 하나로 재학생들보다 오히려 더 치열하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가장 앞자리를 선점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16개 네, 원서 썼다 네. 했죠. 되게 많이 넣었는데 그럼 그 학교들 시험 보러 다니면서 시험장 빌런 만났던 적이나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었어요? 네. 저도 빌런을 만났는데요. 정말 인하대에서 만났는데 문제를 못 풀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정말 거 했는데요? 그냥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빌런 짓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그 선을 왔다 갔다 해서 감독관님께서도 제지를 하려다가 마시고 이게 계속 반복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그런 분위기에서 문제를 푼다는 게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러한 경우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평소에 되게 조용한 데서 시험을 치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평소에도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시험을 치르는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에 다른 학교 시험을 보고 이동하는 경우도 네. 있잖아요. 그럴 때는 혹시 이 대중교통 같은 거 그냥 이용했나요? 네. 대중교통 네이버 지도 사용해서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방법들을 가장 많이 애용을 했고요. 그리고 저 꿀팁이 있는데 학교마다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면 배가 진짜 많이 고파요. 그래서 근데 또 밥을 해결하고 시험을 보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서 약국에 가면 포도당 캔디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항상 주머니에 넣고 시험 보기 전이랑 배고플 때 한 알씩 먹으면서 시험을 봤던 것 같습니다.
되게 매년 시험이 꼭 대학교별로 겹치는 과정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럴 때 겹치는 대학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학교를 선택을 하는 걸 추천하나요? 서강대랑 중앙대랑 또 동국대랑 다른 학교들이 많이 겹쳤던 기억이 있는데, 서강대와 중대를 정말 가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서강대, 중대 편입 영어 시험이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현실적으로 더 가능성이 있는 학교를 가보자 해서 실력자들이 다 그 학교로 몰릴 때 내가 상대할 수 있는 경쟁자들의 수준을 보면은 이 학교는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더 높은 학교를 포기하고 겹치는 학교 중에 그나마 중상위 학교를 더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될 것 같은 학교는 아예 배제를 해두고 네. 가능성이 좀 높은 학교를 지원을 해라라는 걸 추천한다는 거죠. 네. 사실 모집 요항이 나올 때 날짜는 나와 있는데 시험 시간이 먼저 나오진 않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학교별로 시험 시간이 겹칠까 안 겹칠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럴 때는 우선 원서를 다 접수를 했었나요? 네. 그게 홍익대랑 숭실대랑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하나만 내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저는 정말 후회하고 싶지 않았고 홍익대, 숭실대 둘 다 가고 싶었던 학교여가지고 둘 다 지원을 했는데 다행히 운 좋게 안 겹쳤거든요. 그래서 숭실대도 붙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원 다니셨을 때 모의고사 몇 점 정도셨는데 어느 학교를 지원하신 거예요? 저는 처음 본 모의고사가 60점이었고요. 가장 높은 점수를 찍었을 때가 82.5점이었는데요. 평균적으로는 60점이랑 70점 사이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사실 점수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점수가 많이 높더라도 다음 주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지금 못 봤더라도 시험에서 잘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하루에 정한 공부량을 어떻게든 해결하자 그거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어 수능에서 몇 등급이셨어요? 두 번 봤는데 각각 3등급, 2등급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작년에 이거 보시던 입장에서 합격자 되셔서 실제로 나오게 되셨는데 지금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 있나요? 힘들 때나 정보가 없을 때 주간 편입 합격자 수기를 굉장히 많이 시청을 했는데요. 그 합격자 분들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합격을 해서 이 자리에 꼭 있어야겠다라는 동기를 계속 주입을 했던 것 같아요. 꼭 편입을 준비한다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버티는 놈이 이긴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있어요. 그게 버티면 이긴다라는 소리가 학원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버틸 수는 있는데 버틴다는 전제 조건이 자기가 하루에 정해진 양을 꼭 해내고 그리고 슬럼프가 오든 그리고 주변에 어떤 일이 생기든 변수가 생기든 그냥 꼭 버텨서 시험을 보면은 그 사람이 무조건 붙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버티면 이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수능과 재수로는 쓴맛을 맛봤지만 편입으로는 단맛을 맛본 합격자분을 만나보았습니다. 재수와 편입 중에서 어떤 쪽을 선택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그런 다짐과 함께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 파이팅!